여기에요. 71페이지. 자, 여기 당좌 차월이라는 거 할게요. 이름이 좀 어렵죠? 당좌 차월. 자, 무슨 말인지 해보면 여러분들. 그 당좌 차월이 뭐냐면 여기. 자, 당좌는 뭐냐면 예금이다. 그때 당좌 예금. 예금. 그리고 차자는 여러분들 차변할 때 차자고요. 그다음에 월은 뭐냐면 추월하다 할 때 추월 들어보셨죠? 아, 그 추월할 때 월자입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당좌차월은 예금 잔액이 차변을 넘어섰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금은 여러분들 성격이 자산이죠. 그럼 자산이면 잔액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항상 잔액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니까 차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차변을 넘어섰다라는 건 대변에 잔액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을 해석하면 예금이 잔액이 음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좌차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을 회계에서는 당좌차월이라 불러요. 같은 말이다, 같은 말. 마이너스 통장은 좀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뭐냐면 당연히 우리야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없죠. 맞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금액이 0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은 가끔씩 되게 급하다 보면은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하고 약정을 할 때요, 마이너스 얼마까지는 우리가 현금으로 인출해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자산이 많을수록 그만큼 신용도가 높을수록 또는 우리 회사가 규모가 클수록 그 마이너스 한도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걸 우리가 당좌차월이라고 불러 마이너스 통장을요. 자, 그럼 잘 보실게요, 여기. 여기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12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가 1억이다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가 1억. 그럼 그 1억은 은행한테 빚진 거죠. 마이너스 잔고만큼은 나중에 은행한테 메꿔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빚진 거니까 그 마이너스 1억만큼은 우리가 부채로 잡아야 돼요. 12월 31일에. 알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하는 분계를 추정 분계라고 해요. 결산 분계. 12월 31일자에 끊는 분계를 우리가 결산 분계라고 합니다. 여기 네 문제 나오거든요. 네 문제. 우리 시험에. 결산 분계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부채가 느니까 대변이 되겠죠. 맞죠? 그 계정 과목을 뭐로 하냐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아셨죠?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행한테 돈을 빌린 것처럼 회계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은행이 빠른 시일 내에 갚으라고 하지 1년 넘게 갚으셔도 돼요 라고 하진 않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방금 사례로 따지면 여기 자 방금 사례로 따지면 여기 자 지금 12월 31일에 보통예금 잔액 있죠? 마이너스 1억이래요. 그럼 1억만큼은 여러분들 내가 빚진 거예요. 그렇죠? 빚진 거니까 12월 31일에 부채를 늘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은 당좌 차월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맞죠? 당좌 차월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31일 되면 주주들하고 채권자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당좌 차월 쓰는 거 오히려 그들한테 신뢰해, 신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채인데 은행한테 1억만큼 돈 빌린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여기에다가 1억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분계에서 대변만 이렇게 딸랑 있는 분계는 없잖아요. 대변에 이렇게 딸랑 있는 분계는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차변에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금 잔고를 늘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좌 차월은 당좌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보통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좌 차원은 왠지 이름 자체가 당좌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다일 것 같지만 당좌 예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모든 예금이 마이너스일 때 당좌 차원이라 불러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지금 보통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1억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12월 31일에 있죠. 12월 31일에
예금 잔액을 0원으로 맞춰 놓습니다. 그럼 예금 잔액을 늘려요, 줄여요? 마이너스 1억에서 0원 늘려면? 아, 늘려야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1억에서 플러스 1억 해야 0원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늘리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보통 예금 1억 적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적게 되면 0원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왜 0원을 만드냐고. 지금 빚진 게 1억인데. 분명 이 생각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도와볼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단기 차입금 1억 만들어 놨죠? 그랬다가 나중에 얘를 갚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갚았어요. 그럼 단기 차입금이 늘어요, 줄어요? 갚았으면 줄어야죠.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으로 가야죠. 그리고 현금으로 갚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현금으로 갚았다라고 가정하면 대변에 현금 1억이 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 사라지겠죠. 갚았으면. 맞죠? 그럼 갚았으면 예금 잔고는 얼마가 돼야 돼요? 0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갚았는데 예금 잔고가 여전히 마이너스 1억으로 남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2월 31일 날 1억은 갚아야 될 채무다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예금 잔고를 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일단 이거 1억만큼 채무 빚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금 잔고를 만약에 여전히 마이너스 1억으로 내버려 둬봐요. 그럼 얘를 갚았어. 갚았는데 예금 잔고가 계속 마이너스 1억이에요? 아니죠. 0원이 돼야지. 맞죠? 거기 때문에 미리 0원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갚을 거다라고 1억 잡아놨으니까. 맞죠? 그래서 예금 잔고를 마이너스 1억에서 여기 보통 예금 차변에 1억 늘리면 예금 잔고 0이 되잖아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 일단은 이거 점은 곧 할 거고. 자, 밑줄 좀 치고 갈까 일단은? 자, 71페이지. 자, 7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당자차월 보이시나요? 자, 당자차월인데요. 자, 얘는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예금 초과액 보이세요? 아시죠? 당좌예금만 우리가 당자차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금 초과액을 당자차월이라 하며 밑주시고 예금 초과액을 당자차월이라고 하며 그다음에 계속 밑줄입니다. 거기 결산시 이게 12월 31일이죠. 결산시 단기 차입금 이게 계정 과목이에요. 맞죠? 우리 분계 끊을 때는 항상 계정 과목이 중요하지 계정은 여러 부수적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가로 안에 유동부채는 계정이죠. 계정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밑줄 치시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90회 갈게. 90회.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364페이지. 364. 교재 364페이지. 자, 교재 364페이지 문제 6번 유형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364페이지. 문제 6번 유형. 문제 6번 유형 좀 읽어볼게요. 자, 다음의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2점. 그럼 이거 몇 월 며칠자 끊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무조건 문제 6번 나오면 12월 31일자 끊으세요. 그 뜻이에요. 결산이라고 줬으니까 문제에서. 아시죠? 막 날짜를 막 8월 1일 막 주고 난리 부르스 치더라도 무조건 그 무시하셔야 돼요. 아셨죠? 12월 31일자 하세요. 이 뜻이에요. 문제 6번 유형 나오면. 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할 게 2번이 2번. 문제 6번 유형에 2번 보이시죠? 하나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읽어보죠. 자, 하나은행의 보통 예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된 것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문구를 보시자마자 이거 당좌 차월 아니야? 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 나왔으니까. 계속 보죠. 자, 밑줄 이제 쭉 밑줄이에요. 자, 기말 현재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635만 2,500원이다. 마이너스 지금 음수잔액이다 그 뜻이죠. 계속 밑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세요. 친절하게 줬죠 이거. 됐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이거는 12월 31일자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실기 입력하실 때. 이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 저작품이 만드신 문제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12월 31일자로 어떻게 긋냐라고 하면, 그럼 이 마이너스 잔고만큼은 하나은행한테 빚진 거죠. 맞죠? 그래서 부채를 늘려야 돼. 빚진 거니까.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저 단기 차입금. 자, 단기 차입금 성격이 뭐죠? 부채예요. 부채니까 태생이 어디? 대변. 근데 증가했으니까 그대로 대변 되겠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여러분들 채무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할게요. 여기에 하나은행 꼭 거셔야 돼요. 알죠? 하나은행한테 채무 있는 거니까. 금액이 635만 2,500원. 635만 2,500원. 요렇게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차변에 뭐 끊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통예금 마이너스 잔액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면서 기말에. 어차피 채무 잡았으니까. 맞죠? 그럼 보통예금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죠. 마이너스에서 늘려야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통예금은 성격이 자산. 그죠?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그죠? 근데 증가했으니까 그대로 차변. 저게 보통예금. 635만 2,500원. 이렇게 공개 끊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뭐가 핵심인지 꼭 잡아주셔야 돼요. 여태까지 했던 거 우리가 유형별로 본 게 아니라 그냥 계정 과목을 우리가 이제 평상시대로 회계 처리하는 걸 봤다면 앞으로 할 거 이렇게 뭐 마이너스 통장을 이렇게 끊는다, 어디는 이렇게 끊는다라는 게 하나씩 나올 거예요. 아셨죠? 이거 끊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 말 문제입니다.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건물을 빌려 쓰실 때 임차 보증금 왜 내요? 임대인이나 집주인한테 임차 보증금 왜 내죠? 그냥 왜 내요? 임차 보증금? 임대인분은 임대 보증금 왜 받아요? 어렵나? 어려워요? 그냥 돈 필요해서? 아니잖아, 여러분들. 왜 임대인분들이 임대 보증금 받아요? 그쵸? 뭐 임차인이 월세 안 내고 저 때문에 토끼일까봐 도망가면 그 임대보증금 받은 것을 깔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은행도 마이너스 한도를 부여해 준 것 자체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해당 기업이 도망갈 수 있겠죠? 마이너스 잔고 안 메꾸고. 맞죠? 그래서 은행이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때 요구하는 보증금을 여기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 불러요. 알죠? 우리가 항상 보증금은 주는 놈이 자산이에요? 받는 놈이 자산이에요? 그죠? 주는 놈이 자산이어서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니까. 맞죠? 그래서 당좌 개설 보증금을 회사는 주는 거잖아요, 은행한테. 회사는 자산이겠죠, 당좌 개설 보증금이.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 당좌 개설 보증금 마음대로 인출을 못 합니다, 절대. 왜냐? 일단 은행하고 신뢰가 쌓여야 돼요. 은행하고 몇 년 동안 거래를 해서 은행이 마이너스 잔고 잘 메꾸네? 맞죠? 그렇게 신뢰가 쌓여 나중에 당좌 개설 보증금 좀 주시겠어요? 라고 은행 믿을게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 말은 당좌 개설 보증금은 자산은 맞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인출이 안 되죠.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뭐예요? 내가 요구하면 은행에서 즉시 주는 거죠. 그 말은 사용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근데 당좌 개설 보증금 사용 제한이 있죠. 몇 년 동안은. 묶여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당좌 개설 보증금 시험에 나오면 그냥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아니다는 거 외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 문제 안 풀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생각해보니까 말 문제 안 풀었네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이렇게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 있다. 373, 373. 373페이지. 자, 373페이지의 3번이에요, 3번. 373페이지의 3번. 자, 같이 해보죠.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보통 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아요?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자, 2번 타임 발행 수표. 맞죠? 우리가 타임 발행 당좌 수표든 타임 발행 자기압 수표는 다 현금의 증가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 뜻이고. 네, 3번 취득 당시 만기가 5개월인 채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금성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몇 개월이네? 만기가? 그래서 3개월이네. 그래서 얘는 5개월 때문에 틀린 거예요. 5개월 때문에. 되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배당금 지급 통지서. 아까 우리 배당금 지급 통지서 오면 그 현금처럼 못 나가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말고도 좀 많은데 저는 한두 문제만 풀게요, 여러분 앞으로. 아셨죠? 어차피 나중에 제가 유임을 알아드릴 때 다 분류별로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숙제는 안 낼 거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낼 거예요, 숙제를. 자, 됐습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어떡하냐, 시간이 애매한데? 아직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표정 놓지 마시고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죠? 방금 너무 좋아하셨어. 안 할 건가? 해야지, 여러분들. 예. 자, 현금 과부족이라는 거 할게요. 너무 일찍은 못 끝내드려, 여러분들.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A형이라서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자, 보시면. 자, 이름이 현금 과부족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알죠? 자, 현금 과부족이니까 왠지 과자가 이어주는 조사 같죠, 여러분들? 맞죠? 누구와 누구.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현금 여기에서 과자는 과다 할 때 과자예요. 너 너무 과해. 솔직히 이런 말 잘 안 쓰죠. 누가 너 너무 과해. 너 지나쳐 그러지. 맞죠? 우리 과하다라는 게 뭐예요? 넘친다라는 거 넘친다. 맞죠?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 얘는요. 현금이 과다하다, 현금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현금과 부족은 잔액이 차변대변 둘 다 있어요. 어디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족에도 쓸 수 있고 과다일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시죠? 그럼 현금과 부족은 어떨 때 쓰는지 설명드려볼게요. 요거에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갑에 가지고 계시는 현금은 실제 현금이죠. 지갑에 있는 현금은. 근데 여러분들이 지갑 열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갑에 있어야 되는 현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갑 뒤지기 전에 3만 원 있겠지라고 해서 지갑을 뒤져봤어요. 그래도 2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현금이 부족한 거죠. 맞죠? 3만 원 있어야 되는데 2만 원밖에 없으니까. 또는 반대로 3만 원 있어야 되는데 3만 5천 원 있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과다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임시 계정이다. 임시. 임시가 뭐죠? 임시? 우리 임시사업장이라고 하면 잠깐 그 뭐 대표적인 뭐가 있지? 저 어렸을 때는 그 엑스포 아니에요, 여러분들. 꿈돌이 아세요? 혹시 꿈도?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꿈돌이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 여수 뭐 있지 않나? 여수 뭐 있는데? 여수 박람회?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박람회 같은 거 하면 그때만 딱 행사 있을 때만 딱 사업장 열리고 이제 행사 끝나면 바로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잠깐 사용하고 말 계정을 우리가 회계에서 임시 계정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금이 부족한 원인을 알았어요. 그럼 그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과부족과 같은 계정을 임시 계정이라고 부르고요. 임시 계정이 뭐냐면 12월 30일이 되면 주주들하고 채권자들한테 알려주는 재무상태표 같은 거 작성하는 날이잖아요. 그때 표시가 되면 안 돼. 현금 과부족과 같은 계정은. 이용자들한테 현금이 부족하거나 현금이 과다한 걸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분계를 끊지 마나 왜 이렇게 버벅이지? 분계를 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말에 잔액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일단 이건 곧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현금 과다 해보죠. 현금 과다. 자, 해보시면. 자, 제가 X1년은 올해라고 했죠, 올해. 올해. 그래서 2022년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2022년 5월 7일 제 생일 해도 돼요. 제가 언제지? 1월 달부터는 이거 5월 7일 제 생일이라고 절대 안 하거든요. 누가 봐도 선물 줘 그 뜻이잖아요. 5월 7일 지났잖아. 그럼 해도 돼야지. 자기야, 해도 되지. 그쵸? 누가 봐도 선물 주세요 이건 안 돼. 5월 7일 지났으니까 끝. 자, 5월 7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50만 원인데 실제 현금 잔액은 60만 원이래요. 그럼 이건 현금이 과다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과다한 거죠. 왜냐면 장부상에 적혀져 있는 현금은 50만 원인데 실제로 지갑 뒤져보니까 60만 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현금 과다죠. 자, 근데 얘는 이 현금이 과다한 게 12월 31일 날 발생한 거예요? 단기 중에 발생한 거예요? 단기 중에 발생한 거죠. 5월 7일이니까. 맞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맞춰줄 수도 있고요. 어디를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또는 실제 현금을 장부상 현금으로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금 과부족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금 과부족이 발생한 게 5월 7일이죠. 요날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맞춰줘야지 반대로 맞춰주면 안 돼요. 왜냐? 이용자들은 실제 금액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가 사실이죠. 이용자들은 사실대로 보고 해줘요. 사실대로. 아셨죠? 그래서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맞춰주는 거지 절대 실제 현금을 장부로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어떤 회사의 현금을 보니까 1조라고 되어 있는 거 1조. 그럼 어떤 회사의 장부를 봤다라는 건 장부상 현금이 1조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는 현금이 얼마 있냐면 1,000원 있어, 1,000원. 그러면 실제 현금은 1,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회사예요? 장부 조작한 회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1조나 있어? 투자하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1,000원밖에 없는 회사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주들하고 채권자한테 사실 정보 알려, 사실 정보. 그래서 실제로 알려줘,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현금을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늘려야죠, 그렇죠? 장부상 현금을 이렇게 실제 현금 60만 원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되셨죠? 그러면 현금을 늘리려면 어디? 차변 그렇죠. 차변에 현금 늘리고 빵꾸가 어디에 빵꾸? 대변에 나죠? 그럼 빵꾸 나는 대변에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빵꾸 나는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회계이금은 이것도 돼요. 맞죠? 일단 일찍 끝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꼴찌입니다. QR은 찍고 가주시고요. 혹시 복귀 수업이신 분들은.